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박창훈입니다. 이재명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국책연구원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없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연구원들을 문책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도대체 이 사람은 경기도지사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왕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창근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이재명 네. 본인의 본분을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참 보면 뭐 자신한테 불리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 네. 이것이 바로 뭐 전체주의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맨날 이야기하는 극우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어찌됐든 지방자치단체장에 불과하고 네. 경기도민 약 1,300만 가까이 되는 경기도민의 어떤 살림살이 네. 생활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그러한 지사직인데 네. 지금 이재명 지사가 하는 일련의 네. 발언들이나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은 네. 마치 경기도민의 재산 네. 또 경기도의 재정을 가지고 네. 마치 실험을 하는 듯한 그러니까요. 이러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국책연구기관이 네. 발표한 연구보고서 네. 그걸 가지고 얼빠졌다, 문책하라 그렇게 했는데요. 어느 역대 정부에서도 네. 국책연구기관이 물론 국가과제를 연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의 정책과제를 뒷받침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또 때로는 국책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원들이라더라도 네. 이건 정상적인 정말 정규 과정을 밟고 그리고 저 같은 모든 학자들이 네. 견해에 한 번이라도 청취를 했다면 네. 그리고 그들과 이재명 지사가 한 번이라도 회의를 했다면 나올 수 없는 그런 말인데 뭐냐면은 그 국책연구원에 소속됐다 하더라도 그의 연구원들의 연구는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연구 보고서가 국책 과제를 뒷받침하는 그런 연구 용역 외에 네. 자율적으로 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에는 항상 연구 보고서에 이러한 단서가 붙어요. 이 결과는 네.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다. 네. 그야말로 연구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네. 연구원의 어떤 주장이다. 네. 그렇게 분명히 단서가 붙는 연구 보고서 상당히 많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연구에 따라서 발전을 하고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더라도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점차 발전시켜 나가면서 정말 가장 발전된 그러한 방향이 나오게 되는 건데 네. 이번 지역화폐만 놓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네. 지방행정연구원도 국책연구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조세재정연구원도 국책연구기관이에요. 네. 동일한 지역화폐라는 걸 가지고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네. 이재명 지사는 이 한쪽은 마치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그런 결과를 내놓으니 네. 이거는 맞고 네. 이쪽은 정반대 결과가 나오니 안 맞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지역화폐라는 같은 주제를 놓고 하더라도 지방행정연구원의 분석 방식은 네. 쉽게 말해서 산업연관 분석이라 그래가지고 네. 분석 방식이 달랐던 겁니다. 네. 그리고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네. 가장 최근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를 가지고 네. 지금 2020년이지만 네. 2018년도 기준의 사업체 조사라는 게 가장 최근의 통계입니다. 네.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기초 통계 분석을 해서 네. 그리고 그들 연구진의 연구 분석 방법을 적용해서 분석한 결과예요. 네. 그래서 두 개가 분명히 데이터도 다를 것이고 네. 사용한 데이터도 다릅니다. 네. 그리고 두 연구의 분석 방식도 다르고 그렇다면은 올바른 지도자라면은 이 연구 결과가 한쪽은 맞고 한쪽은 다르다. 그렇다면은 왜 그런지 분석 방법의 뭐가 달라서 그랬는지 네. 기초 자료가 뭐가 달라서 그런지 가지고 오히려 지역화폐가 정말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네. 이 비판을 하는 연구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문제점들을 겸허히 수용해서 그렇죠. 오히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 거지. 네. 무조건 이건 잘못됐다. 문책해라. 이건 정말 대한민국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경기도지사에 불과한 사람이 실험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 실험도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최선의 방법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도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네. 그냥 선심성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올해만 해도 9천억 원이라는 돈이 이 지역 카페와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게 직접적인 비용이 9천억이고 그 네. 관리하는 비용은 또 별도란 말이에요. 그 이래저래 하면 거의 1조 가까운 돈을 쓰는 건데 네. 허투루 써서는 절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문제점을 정말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게 거기서는 기초통계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한 결과 네. 그리고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네. A 지역과 B 지역이 있는데 두 지역이 마치 이거는 경제학의 게임 이론과 같은 거예요. 네. 제수의 딜레마 같은 그러한 이론인데 네. 둘 다 지역화폐를 발행했을 때 네. 둘 다 안 했을 때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했을 때 이러한 경우의 수를 놓고 그렇게 게임 이론처럼 분석을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기초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기초 통계 자료 분석을 가지고 정확하게 매출이 어떻게 됐고 정말 종사자가 늘었는지 이런 걸 다 분석했단 말이죠. 네. 근데 여기서 지적하는 비판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네. 지역 화폐라는 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지역의 전통 시장을 살리고 네. 또 그 지역의 어떤 소상공인들, 그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이미 전 국가적으로 네. 통용되는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역화폐를 발행했을 때는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 네. 경기도에 예를 들어서 가장 크다고 하는 본인이 시장으로 있었던 성남시를 예를 들더라도 네. 성남시의 모든 어떤 점포들이 네.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서 온누리 상품권과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고 네. 물론 온누리 상품권을 거부하는 그러한 점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역화폐가 발행됨으로 인해서 네. 일종의 뭐라 그럴까 결제 수단이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결제 수단이 사용되는 사용처는 제한돼 있고 네. 그렇다면 결제 수단이 하나 더 생겼다는 거는 온누리 상품권과 놓고 보더라도 서로 대체 관계가 되는 거고 그렇죠. 신용카드와 놓고 보더라도 대체 관계가 되는 거고 네. 화폐와 놓고 보더라도 현금과 놓고 네. 보더라도 대체 관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쓰는 거는 내가 소득을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도 네.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어. 저축하고 내가 어떤 엔겔 지수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소비성 가까운 그러한데 우리가 쓰는 게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 쳐요. 네. 식료품 뭐 그런 데 대한 데 네. 등등에 대해서. 그 100만 원이라는 한도는 정해져 있는데 지역화폐라는 수단이 들어오면은 소비자는 100만 원을 쓰는 유형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로 70, 현금 30 썼다면은 네. 지역화폐가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100이 120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100만 원과 20만 원과 10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대체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재명 지사는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뭐냐?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쓰면은 지역화폐를 10만 원치 구입하면은 11만 원치 쓸 수 있다. 네.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의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네. 물론 그 말도 맞을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할인율이 정부 재정으로 메꿔진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쉽게 말해서 지역화폐와 유사한 게 우리가 상품권이지 않습니까? 네. 상품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화점 상품권이건 주유 상품권이건 우리가 구매를 할 때는 네. 우리가 현금을 주고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 상품권을 현금과 동일하게 쓸 수도 있지만 네. 상품권을 구매했다가 만약에 급하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양성적이지 못한 그러한 양상일 수도 있는데 네. 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깡을 상품권을 그렇죠 속히 말해서 깡이라고 할인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 할인율은 누가 부담합니까? 자신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서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적하는 문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재정이 투입이 되고 네. 그런 국가 재정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그게 마치 엄청난 소비 진작을 일으키고 네. 그리고 지역 상권에 크게 도움이 된다면은 네. 국가 재정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 재정 승수라고 하죠. 네. 그런 효과를 누리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대체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네. 정부 재정으로 인해서 할인율이 적용이 돼서 내가 10만 원치 사면 11만 원이 쓸 수 있다. 네. 이렇게 하지만서도 그게 사용처가 제한되다 보니 그만큼 소비자들이 선호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소비자의 호용이 떨어진다. 그리고 대체 수단이다 보니까 그렇게 매출이 진작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재정이 투입되는 거는 결국은 사중 손실로 인해서 결국 선크 코스트,
매몰 비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뭐 네. 아무리 뭐 전 전문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네. 지역 전통시장이라든지 지역 상권을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 지금 이제 지역구로 하신 네. 하남 같은 경우에도 덕풍시장에 네. 주차장 공간이 많이 적고 진입로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오히려 그런 데다가 주차장을 확보한다던가 진입로 그리고 그곳에 그 다니는 곳에 사람들이 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랬을 때 뭐 물이 고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해서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 편의를 더 증진하는 것이 거기서 장사하신 분들한테 훨씬 더 도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의 어떤 물리적인 네. 그러한 부분, 그래서 시설적인 면, 그런 차원에서 차라리 지원을 더 아낌없이 확대를 하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 사회 질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소비 행태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제대로 된 정부고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은 오히려 소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소비를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일상으로 자리 잡다 보면 이제 온라인 마켓이 엄청나게 폭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차라리 정부고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은 경기도지사라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차라리 덕풍시장, 저희 지역에 있는 네. 덕풍시장 같이 이제 경기도에 수많은 전통시장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31개 시군구에 그런 핵심 상권들도 존재할 것이고 네. 이제 소비자들이 어느 곳에서 주문을 하더라도 네. 배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대기업의 그러한 마켓 쉽게 말해서 그런 건 대기업이 알아서 한단 말이죠. 그렇죠. 쿠팡이든 우리가 신세계 쇼핑이든 네. 뭐 이마트든 네. 홈플러스든 GS든 등등등 네. 그거 말고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건설하는데 정부가 더 투입을 해서 그 사람들의 배송과 그렇죠. 그 사람들이 배송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점포에서 우리 소비자가 구매를 했어요, 온라인으로. 네. 그럼 그 A라는 소상공인의 점포에서 매출이 됐으면 그 소상공인이 어디 물류센터나 같은 데 갖다 줘야지만 배송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데 오히려 시설을 투자하고 그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건설하는데 차라리 정부가 네. 지역화폐라는 내년도 재정 15조를 책정했다고 하는데 네. 그 15조면은 그러한데 오히려 더 활성화된다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맞고 네. 우리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대기업만 아니라 전통시장이 가면은 덤으로 얹어주고 더 네. 싸고 그런 건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통시장의 불편함을 없애면서 전통시장도 오히려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 네. 그런 인식이 되면서 우리 소비자들이 왜 전통시장에 온라인 쇼핑을 안 하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런 데 대한 플랫폼을 깔고 그런 데 대한 배송 체계나 물류 지원이나 이런 데 투입하는 게 네.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냐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택 밀집 지역이나 이런 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을 위해서 예를 들면 거기서 화면으로 보고 수박은 뭐 맨 왼쪽 거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렇습니다. 만든다면 네. 전통시장 분들도 매출 증대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시장에 굳이 안 가더라도 그렇죠. 주문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리고 뭐 배송도 요즘에 워낙 뭐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것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고용 증진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소비자들의 결제 수단이 대체 효과가 생기는 일도 없는 것이고요. 네. 소비자는 똑같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은 당연히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결제 수단 간의 대체 효과가 양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제로섬 게임처럼 네. 그런 형태가 되고 있으니 불필요한 이런 데 돈을 쓰질 게 아니라 그렇죠. 제대로 된 그런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런 네.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그래서 전통시장에서도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 네. 이거를 설계하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네. 긍정으로 드는 지방행정연구원의 그렇죠. 연구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연관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 산업연관 분석은요 웬만하면 연구 결과 양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경제학적 약간만 설명드리면은 최종 수요가 네. 늘어날 때 네. 다른 산업연관들이 다른 산업들이 중간재로 투입되기 때문에 네. 연간 효과에서 얼마나 더 생산 유발이 되느냐 이걸 따지기 때문에 네. 최종 수요가 줄지 않는 이상 는다고만 하면은 나머지가 다 양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분석을 적용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분석도 나름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분석한 연구자의 연구 결과도 존중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돼야 되는데 저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한 거는 조금만 정규 과정을 배우고 네.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약간만 공부했던 사람이라도 네. 저처럼 뭐 학자가 아니더라도 네.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결과는 또 부정하고 이것만 맞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미 대통령 직속 정책 기획
위원회도 재정학회 의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재정학회에서도 이거는 효과가 없다고 결과를 낸 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자기 혼자 그냥 마치 실험하듯이 계속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를 진짜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본인이 계속 기본소득, 기본주택, 네. 그러다 이제 기본대출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기본주택 정도까지는 정말 100번 이해할 수 있어요. 기존에 정부의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그거는 정말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말 좋다. 한번 네. 해볼만 하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기본대출은 기존의 금융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렇죠. 그러한 발상이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 현업에 있는 금융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조차도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요. 모든 국민들한테 일정 수준의 마이너스 대출처럼 네. 저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대 상관없이 네. 다 하자. 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는 금융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를 좀 해봐야 네네. 되겠는데, 이재명 이 지사가 무상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뭐 성남시에 있을 때 교복도 공짜로 주자, 뭐 그렇죠. 하자, 뭐 네. 이제는 뭐 집도 공짜로 주고 뭐 대출도 뭐 저금리로 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 중에 뭐 해볼 만한, 시험적으로 해볼 만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죠. 예. 너무 나가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초두에 이재명 지사가 네. 경기도지사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기본소득을 얘기했고 최근에 네. 기본주택이란 걸 얘기했어요. 네. 기본주택은 저도 예를 들어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로서 네. 부동산을 공부하고 또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많이 제시한 사람으로서 네. 나름 정부의 공공기관을 이용하고 경기도의 경기주택도시공사라는 그러한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 만한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갑자기 내놓은 게 기본대출권이다. 그래서 기본대출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저는 진짜 경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장 질서, 네.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발상이다 생각했는 게 네. 기존의 모든 금융 질서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겁니다.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네. 신용도에 상관없이 네. 정민이 누구나 원하면은 네. 일정 금액 한도를 정해서 네. 마이너스 대출처럼 초저금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피해가 예를 들어서 디폴트를 났을 때 개인이 그조차도 만약에 갚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그러면 국가가 다 메꾸겠냐 이거죠. 아까 우리 지금 오늘 얘기한 네. 지역화폐가 네. 국가가 다 메꾸듯이 그 할인율을. 그래서 이 기본대출을 오죽했으면은 네. 현업에 있는 금융권에 종사하고 있는 일선 창구에 네. 대출 담당 직원들도 비판을 해요.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 기본 대출이 시행이 된다 그러면 돈을 빌린 다음에 악의적으로 안 갚는 사람도 생길 거 그럴 아닙니까? 수 있죠. 어차피 지금 내 신용도가 안 좋고 뭐 신용 불량이기 때문에 빌려서 안 갚아서 또 신용 불량이 되나, 지금 뭐 그냥 이 상태나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악의적인 대출이 발생할 경우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그러면 정부에서 메꾼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뭐 1, 2, 3 네.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던지고 보는, 실험을 하자고 보는 이런 형태인데 네. 이제 앞으로 또 어떤 걸 주장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너무나 무리한 얘기를 하고 하는데, 다시 저는 본인의 기본 자세로 본인은 광역자치단체장일 뿐이에요. 지금 현재 순간에는. 네. 그래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이고 경기도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고 할지에 네.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사람이지, 본인이 나서서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원을 문책하라, 을빠졌다 이렇게 주장할 계제도 아니고요. 네. 지역화폐 아까 하나 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문제점 비판이 오면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본인이 먼저 시작을 했고 본인이 그렇게 이거를 정말 끝까지 밀어가고 싶다면은 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서 더 나은 걸 만들 생각을 해야지. 네. 그리고 아무리 본인이 대통령이 하고 싶다, 대선 주자로서 1, 2위를 다툰다고 할지라도 네. 이렇게 학자 입장에서 좋은 아이디어다, 해볼 만하다, 검토할 만하다 이러한 주장은 100번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네. 시장 질서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랄 해저드,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저 후진국에서조차도 하지 않는 이러한 기본 대출권과 같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무상 시리즈와 가까운 네. 이러한 주장은 이제 그만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면 정부에서 예산을 들이고 세금을 이용해서 무언가 정책을 했을 때는 선심성 혹은 일회성 아니면 즉흥적이면 절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이것이 세금을 투여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고 그리고 어떠한 부작용인지를 좀 연구를 해보고
내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 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회에서 수없이 논쟁이 되고 많이 주장하는 게 재정 준칙, 네. 그리고 폐고 원칙, 네. 이걸 얘기한단 말이죠. 이재명 지사는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은 네. 지역화폐를 뭐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자꾸 예를 들지만 네. 조세재정연구원이나 재정학회가 얘기하는 것을 귀담지 않겠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재명 지사식으로 한다면은 대한민국에서의 재정 준칙은 확립되기는 요원하고요. 그러니까요. 폐고 원칙도 이제는 더 이상 주장할 이유가 없어요. 네. 폐고 원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지출하려면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입증을 하라는 게 폐고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입이 분명해야 되고 그런 게 폐고 원칙인데, 이재명 지사로대로 한다면 재정 준칙, 국가 채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왔어도 국가 채무 40% 룰을 은근슬쩍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네. 우리 홍남기 부총리, 그래서 제가 참 비겁하다 그런 표현까지 썼지만, 네. 이제는 뭐 재정 준칙과 폐고 원칙을 더 이상 논할 이유가 없어요. 이재명 지사식으로 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지금 이미 국가 채무가, 부채가 천조에 육박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제는 뭐 천조가 뭐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는 게 이제 대한민국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네. 분명히 아셔야 되고, 이대로 가다가는 당장에 나한테 도움 되겠지, 나 하나쯤 괜찮겠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서 찬성하시다가는요, 더 이상 국가 재정을 쏟아부을 수 없을 때 어떡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국가의 그 기본적인 그 요건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재정 그 건전성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이제 국가로서 해야 될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현금들, 이게 휴지 조각이 돼버리면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외환위기 때 정말 절실하게 느꼈지 않습니까? 겪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대적인,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한 캠페인에 의해서 국가 채무를 단기간에 어쨌든 갚고 우리나라가 다시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왔단 말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이재명 지사식으로 가다가는요, 제2의 IMF 오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아니 뭐 지금도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고 네. 거기에 중국 입국자를 안 막는 바람에 그 안 좋은 경제가 더 안 좋아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진짜 생각하기도 싫은 그렇죠. 상황이네요. 지금 뭐 지역 화폐만 해도 15조인데 이제 이게 계속 가다가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어쨌든 예산 수립을 한 해 더 해야 돼요. 네. 내년도 아마 초부터 내년 네. 5월경 되면 2022년도 예산이 나오는데,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여당의 책임 있는 사람들도 나서서 이재명 지사 편을 들고 있는데, 네. 내년도에 지역화폐 15조지만 후내년도 22년도에는 또 얼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가다가 여당이 은근슬쩍 또 이번에는 어찌됐든 2차 재난지원금이 선택적으로 주겠다 이렇게 해서 여론의 그러한 압도적인 지지 때문에 네. 전 국민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됐는데, 네. 그 선택이란 부분도 물론 기준이 많이 비판을 받고 있지만, 네. 기본 대출 같은 이런 걸 만약에 대선이나 이런 큰 선거를 앞두고 무조건 하자, 네. 이렇게 갔을 때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올해 보면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공짜로 돈 막 현금 퍼주는 거에 재미 들려서 이러다가 이재명이 뭐 기본소득이랑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 하나쯤 이런 생각이 이제 더 이상 지배가 돼서는 안 되고요. 네. 국가가 없으면 본인이 없어진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물론 어려울 때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게 적절하게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될 때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될 곳에 적절하게 제대로 투입이 돼야지, 네. 이재명 지사식의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건전한 비판조차 묵살하는 그런 네. 식의 재정 집행이나 재정 투입은 국가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헤어날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네. 얘기 드리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앞에 달콤한 설탕 하나 때문에 목숨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신의 한 수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셔서 회색 검지를 파랗게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의 한 수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셔야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국민들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 탈모입니다.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의 한 수에서 준비했습니다.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성분들로 탄생한 구전 탈모 완화 샴푸입니다. 일단 이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저는 한 번 더 반했는데요. 이 시크한 블랙이 이 평강에 있는 구전 녹삼과 구전 녹용에 그대로 그 패키지를 담은 듯한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샴푸를 사용한 지 2달이 됐습니다. 제가 웬만한 샴푸를 사용해 봤는데 탈모 샴푸 하면은 일단은 뻑뻑한 느낌도 있고 탈모 샴푸 하면은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느낌은 있었지만 두피가 개선되는 느낌은 별로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건 당연하지만 일단은 두피가 간지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두피가 건강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두피가 간지럽지 않고 하루 종일 오래 두피가 건강한 느낌.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성분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탈모하면 중요한 게 비오틴이라고 할 만큼 비오틴은 머리카락에 단백질을 생성해 주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머리카락이 있는 90%를 차지하는 케라틴 단백질의 생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 비오틴의 성분을 가득 담은 샴푸, 그리고 이 샴푸에는 그런 성분뿐만 아니라 두피 활력까지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두피와 모발 건강을 함께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샴푸입니다. 이 샴푸는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 단독 특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탈모 샴푸를 쓰면 머리가 뻑뻑하시다고요. 그래서 같이 준비했습니다. 바로 구전 탈모 증상 트리트먼트까지 같이 준비했는데요. 이 트리트먼트는 아무래도 트리트먼트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윤기 아니겠습니까? 그 윤기를 생성시켜주는 동백꽃 추출물과 동백씨 오일을 가득 담았습니다. 샴푸와 트리트먼트 같이 드립니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 드리는 단독 특가 진행입니다. 샴푸 2개에 트리트먼트 1개 더해서 69,900원, 2+1 구성으로 진행되는데요. 원래는 정가가 13만 5천 원인데 48% 할인된 거의 반 가격이 할인된 가격 6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 넣어주세요. 문자로 주문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넣어주시면 결제 정보 바로 오실 겁니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만 진행되는 단독 특가니까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좋은 가격과 좋은 성분으로 이 탈모 증상 완화 샴푸와 트리트먼트 함께 만나보시죠.